이번 시간은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고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작업을 쉽게 도와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익스프레션으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본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포지션을 눌러서 보면 다른 어떤 키도 없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콤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익스프레션인데요.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에 필요한 애프터 이펙트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익스프레션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따라와 주면서 따라해 보면서 학습하면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 프로젝트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1280720의 30프레임에 10초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뉴 레이어를 뉴 솔리드 종이 한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그냥 꽉 채운 메이크 콤프 사이즈로 꽉 채운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작은 콤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솔리드 200에 200 사이즈의 솔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 콤프 안에 200에 200 사이즈의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션을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포지션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키를 잡고 시간을 움직여서 움직여주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앞에 이 스톱워치를 눌러주게 되면 익스프레션 창이 뜨게 되면서 밑에 뭔가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트랜스폼 포지션, 이게 사실 이 포지션을 가지는 익스프레션 값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포지션인데요. 많이 쓰는 예를 들어 위글 WIGGLE 위글 갈로 예를 들어 2,500 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막 자기가 마음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위글 함수인데요.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선형 노이즈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는 연속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lt 키를 누르고 앞에 스톱워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는요, Alt 키를 누르고 다시 누르게 되면 익스프레션은 사라지고 기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위글 함수 WIGGLE 그리고 괄호를 열어서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이렇게 앞에 적는데요. 자, 앞에는 예를 들어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 뒤는 범위. 자, 이렇게 됩니다. 속도와 범위. 그래서 속도는 결국 초당 흔들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뒤에 범위는 말 그대로 범위입니다. 자, 위글 함수를 보면 다시 해보면 Alt 키를 누르고 스톱워치를 누른 다음에 위글 괄호 열고 속도 즉 1이라고 하면 1초에 한 번 흔들린다는 거고 2를 하면 1초에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1, 한 번 움직인다고 했고 범위는 약 300 그러면 300 픽셀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00 픽셀 정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300이 아니고 500을 하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더 큰 범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걸 10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화면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그럼 1이 아니라 0.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조절을 하면은 적절히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요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 30을 하게 되면 한 프레임당 움직이니까 깜빡깜빡 하는 형태가 되겠죠. 30 이상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 지금 현재 콤프의 세팅 자체가, 컴포지션 세팅이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30프레임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1초가 30장이니까 프리퀀시, 이 속도를 30 이상으로 하면은 이 컴포지션에서 표현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앞에 숫자는 30 이상은 사실 무의미한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구 뚫리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0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뚫리는 것 같고, 5 정도나 해야만 약간의 움직임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고 왼쪽은 양쪽으로, 특히 왼쪽 오른쪽이나 위아래로만 따로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예제 영상인데요. 보시게 되면 마구 떨리면서 지금 가로 세로만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또 옆으로만 움직이고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다 키를 줘서 만든다면 아주 힘들겠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우리가 배웠던 알파 값이 또 들어있기도 하네요. 자,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글을 사용해서 양옆으로 마구 움직이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위글 외에도 또 다른 함수들이 있는데, 먼저 위글 함수부터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에 다른 함수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솔리드를 지우고요. 뉴 솔리드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만 움직이는 걸 만들기 때문에 높이는 720 그대로 하고요. 넓이만 200인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포지션 값으로 해서 똑같이 위글을 주겠습니다. 자, 5,200.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XY 축으로 다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따로 하려면요, 이제부터 좀 조금은 복잡해지는데요. 수식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위글을 해서 5,200으로 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X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X는 위글이라고 하고 그 밑에 콤마로 좌표 개념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글이라는 명령만 줬을 때는 X축과 Y축에 이렇게 다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만 따로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X축, X 위글, X는 위글 5,200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까지 명령어가 하나 끝났다라는 뜻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콜론을 찍고 다음에 엔터 하면은, 자,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는 겁니다.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콜론. 두 번째, X 보시다시피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X축과 Y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렇게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X, 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Y인데 Y는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Y는 그냥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위아 가로로만 움직이니까 세로로는 정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80720의 반인 360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즉 중간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고정이라는 것이죠.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자, 그리고 익스프레션을 했을 때 이렇게 칸이 좁을 때는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 칸은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익스프레션 에러가 났습니다. 익스프레션 에러가 나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x가 위글 자체가 선형값이기 때문에 수치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복잡한 때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0이라고 대괄호를 하나 더 쳐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하면은 양옆으로만 x축으로만 움직이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x는 뭐 위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전에 힘들게 했던 수학 시간에 생각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다시 다 지우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기능인데, 포지션을 x축과 y축을 동시에 이렇게 키를 주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x축만 키를 주고 y축은 따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separate dimension인데요. 요 포지션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separate dimension이라는 명료가 뜨게 됩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요, x축과 y축이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가 위글 명령을 줬을 때 x축에만 위글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해도 되죠.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x축으로 위글 그래서 5,300 이렇게 했다면 x축으로만 떨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y축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필요하게 딱 x축만 놓으면 되겠죠. 포지션 이렇게 x축만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똑같이 그러면은 화이트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솔리드, 이번에는 더 좁은 녀석으로 한 50짜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또 만들어 줬고요. 밑에를 꺼보겠습니다. 눈을 꺼보면 보이죠. 자, 요거는 똑같이 포지션을 separate dimension, 그래서 여기만 x축만 위글, 이번에는 더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 이번에 더 많이 움직이게 약 700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이 움직이겠죠. 조금 큰 녀석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작은 녀석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자, 요거는 한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됐네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뉴 솔리드, 이번에는 뭐 더 넓은 녀석으로 한 500 정도로 되는 아주 넓은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세퍼레이트 x축에는 x축에만 주는데, 이번에 0.1 큰 녀석이 빨리 움직이면 정신없겠죠. 0.2 콤마 한 800 정도, 이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큰 솔리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는요, 위치를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그럼 옮긴 상태에서 위글 명령이 먹습니다. 이게 되는 익스프레션이 있고 안 되는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첫 위치를 바꾸는 게, 위글은 그냥 바꿔도 그 바뀐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흰색 선들이 마구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림을 두 개를 더 가져와 봅시다. 자, 배경에 넣고요. 그 다음에 좀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옆면을 한 앞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그걸 복습해 봅시다. 요 위에 있는 부분에만 아이언맨이 나오게 하려면요,
스케일 좀 줄이고. 자,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알파 값이 있죠. 그래서 루마라나 알파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파 매트. 그러면 이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되겠는데요. 위에 현재 두 개를 더 만들어 뒀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같이 좀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위에까지 다 알파 매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때 쓰는 것이 바로 프리콤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프리콤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 레이어가 위에 세 개를 동시에 다 하나의 레이어처럼 인식을 해야 될 때, 즉 위의 것을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버리는 기능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콤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요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작업간에 이 개념을 알아야만 앞으로 작업간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프리콤프라는 개념은 세 개의 레이어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좋은 개념이 있죠. 뭐냐면 렌더링을 거는 겁니다.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묶여 버리죠. 근데 프리콤프는 굳이 렌더링을 걸지 않고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그것을 그냥 렌더링 건 것 같은 하나의 소스로 다시 바꿔버리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이걸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프리콤포즈, 이걸 프리콤프라고 약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리콤프를 묶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묶었을 때는 밑에 값으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위의 값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레이어 속성만 가져가는 기능인데요. 잘 쓰지 않습니다. 밑에 거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프리콤프를 묶는 자체가 렌더링 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의 소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펙트도 다 묶여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밑에 버튼이 많이 켜집니다. 그래서 all attribute 모든 속성을 다 가져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K 하게 되면 프리콤프라고 묶이면서 여기에 이 아이콘은 콤프 아이콘과 같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매트 프리콤프 하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뒤에 백그라운드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했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콤프는 고칠 수 있을까요? 이 프리콤프를 두 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작업했던 이 세 가지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콤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콤프와 프리콤프가 마치 소스로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최종 콤프 이름이 헷갈리다 보니까 그때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그래서 라스트 콤프, 또는 렌더, 자기가 쓰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라스트 콤프라고 이름이 바뀌고요. 프리콤프는 또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매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파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매트 콤프라고 보면 여기 보면 매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매트라고 하겠습니다. 매트 콤프. 자, 매트 콤프라고 만들어 두면 이제 이름을 잘 적어 뒀으니까 어떤 콤프인지 딱 보면 알게 되겠죠. 자, 라스트 콤프에서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조금 매트 콤프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라스트 콤프에서도 그만큼만 보이겠죠. 자, 여기서 아이언맨 위치를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했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매트 콤프를 바꾸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흰색 같은 걸로
흰색 솔리드로 해서 메이커 콤프 사이즈로 해서 내리게 되면 자,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보자면 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위아래도 깜빡거리고 자,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앞에 넣어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간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또 중간에 움직이는 선을 또 넣고 싶다. 그러면 뉴 솔리드 10프레임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든 선을 또 포지션을 세퍼레이트 디멘전 다음에 X축만 위글 콤마 20 콤마 예를 들어 800 그러면 아주 까만 선이 마구 빨리 움직이는 형태를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만들고 또 추가해서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을 가게 되면 방금과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볼까요? 또 50 정도로 또 만들어서 자, 이 선은 다크 그레이보다는 검정으로 만든 다음에 오파시티를 빼면 좋을 것 같네요. 오파시티를 약간 빼서 이런 느낌으로 또 앞을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세퍼레이트 포지션 위글 콤마 이번에는 10 콤마 800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선들이 움직이면서도 또 위에 올라가는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글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위글 익스프레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일일이 키를 줘서 만든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위글만 가지고 이런 식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 아이언맨 요 자체가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를 넣는다면 밑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트 컴포지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넣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쉽게 그림자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에서 쉽게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뉴 레이어 해서 요 정도를 하나 만들고 가득 채우기로 해서 요 레이어 글자를 두 번 클릭하면 글자를 바꿀 수 있고요. 글자가 아닌 부분을 두 번 클릭했을 때 그 이펙트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면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뜨게 되죠. 물론 그림자는 언제든지 드롭 섀도우를 컨트롤해서 각도, 디스턴스, 스프레드, 번지기, 다음에 사이즈가 번지기고 스프레드 값은 또렷하냐 어느 정도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애프터 이펙트에도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요, 선택을 하고 레이어 쪽에 보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롭 섀도우, 글로우 또는 여러가지 스트로크와 같은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에 같은 명령어들이 보이죠. 자, 드롭 섀도우 그러면 그림자가 생겼네요. 드롭 섀도우를 주게 되면 기존에 없던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이와 같은 옵션 창이 생기게 됩니다. 자,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눈으로 안 보이게 하고 코주브 아저씨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레이어만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의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디스턴스 더 멀리하고 사이즈를 더 키우고 다음에 스프레드 값은 이 정도 적당하네요. 그리고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하고 오파시티를 좀 연하게 하겠습니다. 약간만 보이게. 너무 진하면 좀 촌티 나죠. 이렇게 하면 마치 붕 떠 있는 느낌으로 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램프 리뷰를 걸어보면요,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라도 매트 콤프로 돌아가서, 자, 제일 큰 콤프, 이게 제일 큰 콤프죠. 이 제일 큰 콤프의 포지션 값을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바꿔서 여기에 있는 요 0.2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은 0.8 정도로 바꾸게 되면 훨씬 좀 더 빠른 느낌의 이 큰 콤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 여기에 있는 요 큰 콤프의 오파시티를 이 정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반투명이라는 의미죠. 반투명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약간 투명한 다른 색깔을 좀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흐리게 해보면 확실히 표가 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흐리게 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자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때는 오히려 블렌딩 옵션을 꺼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울 때는 선택을 하고 델레트를 눌러버리면 지워집니다. 이와 같이 해서 좀 더 감각적인, 좀 더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는 위글 값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 하려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포지션에 이 위글 값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 값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키를 줘야 되는데, 이 키는 사실 요거에 대한 키 값이 아닙니다. 익스프레션은 익스프레션으로만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에 들어가는 요 값들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스톱워치로 키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익스프레션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요걸 잘 보십시오. 자, 이 화이트 솔리드, 자, 다른 건 다 끄고 화이트 솔리드 값을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요 값을 변형하려면 익스프레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플러그인을 써야 됩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펙트를 누르면 여기에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이펙트 창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션 컨트롤이라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알면 좀 복잡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슬라이드 컨트롤을 가지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자, 이펙트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슬라이더 컨트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슬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값, 자, 0부터 10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더 이렇게 더 올리면은 더 값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냥 보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컨트롤의 값을 바로 요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슬라이드 컨트롤 값을 가지고 올 텐데요. 슬라이드 컨트롤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고 싶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돼지꼬리가 보이시죠? 자, 우리가 기존에 돼지꼬리를 어디에 썼었죠?
바로 페어런트 기능을 할 때 돼지꼬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떼서 다른 레이어 갖다 붙였을 때 그 레이어 움직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거였죠. 자, 요 돼지꼬리도 바로 그런 기능인데요. 익스프레션에 있는 돼지꼬리는 다른 거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슬라이드 컨트롤에 이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무슨 값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엔터 값으로 하나 끝내놓고 밑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콜론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슬라이드 컨트롤을 값이 무엇인지 돼지꼬리로 가져다, 자, 여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펙트 뭐 복잡하게 이름이 나오죠. 자, 원래 이 뜻은 이 레이어 이펙트 컨트롤의 슬라이드 값이다 라는 뜻인데, 그냥 그럴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기억납니까? X는 이렇게 하는 거죠. X는 이펙트 컨트롤의 슬라이드 컨트롤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뒤에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먼저 X 값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위글로 가야 되니까, 자, 이것을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X는 슬라이드 컨트롤의 이 값이다. 그리고 끝나고요. 두 번째 위글은 0.8 곱하기 D의 X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됐으면 에러 값이 안 뜰 겁니다. 혹시 여기서 뭐 하나 잘못되면 노란 값이 뜨면서 에러라고 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슬라이드 컨트롤에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D 값이 제로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만큼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큼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되려면 800까지 가면은, 자, 아까와 똑같이 800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더 값은 바로 앞에 스톱워치가 보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를 눌러서 제로를 하고요. 자, 2초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서까지는 800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간 값이 커지면 여기서 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컨트롤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위글 값을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슬라이드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걸 컨트롤 C에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X는 이펙트의 슬라이드 바 컨트롤의 슬라이드다. 콜론으로 끝내고, 위글은 앞부분은 초당 흔들림, 뒷부분 바로 범위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걸 초당 흔들림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초당 흔들림은 숫자 값이 매우 작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값은 30 이상은 초당 30프레임 콤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것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뒤에 값으로, 즉 흔들리는 범위 값으로 컨트롤 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X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앞부분에 하게 되면 또 자기만의 또 방식으로 또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존의 작업에
자, 다른 작품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자, 이 깜빡깜빡도 그러면 위글 값 익스프레션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은 위글 값으로 해봤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깜빡깜빡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일단 눈을 끄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뉴 솔리드 500에 500짜리를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보죠. 검은색으로 만든 500에 500짜리 솔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또 작업간에 필요한 걸 알려드리면요. 자, 이렇게 될 때 블랙 솔리드 외에는 필요가 없을 때 이거를 하려면 요걸 빼고 나머지 눈을 다 끄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거를 솔리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빨리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솔로 버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파 매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재 제가 작업하는 요거만 빨리 보고 싶다 이럴 때 보는 버튼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클릭하면 솔로, 나머지는 다 눈을 끈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작업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 숨기고 훨씬 더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코주버 아저씨로 다 숨기고 솔로 버튼으로 켜고 다 숨기니까 이것만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간에 내가 필요한 레이어만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오파시티 T, 단축키 T를 눌러서 자, 여기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깜빡깜빡 하니까 멋진 영상 이렇게 요걸 위글 값으로 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죠. 위글 괄호에서 자, 깜빡깜빡이니까 뭐 한 20 정도로 합시다. 20 콤마 다음에 100. 왜냐면 100 이상은 의미가 없죠. 최대값이 100%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깜빡깜빡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영상이 깜빡깜빡 하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위글 값은 선형 값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의 예를 들어 62%라든지 이렇게 한 프레임씩 넘겨보면 54, 78, 60 이런 식으로 실제로 0 완전히 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이 정도 값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지질 않는 거죠. 이게 좀 답답한데요. 완전히 0이나 100, 즉 완전히 꺼지거나 완전히 켜지는 이런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랜덤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랜덤 함수인데요. 랜덤 함수는 똑같습니다. ran 랜덤에서 괄호하고 이거는 처음 값과 끝 값입니다. 처음 값하고 최저값 최소값이라고 하죠. 최소값 최대값. 자, 이게 바로 랜덤 함수입니다. 랜덤 함수. 랜덤 함수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랜덤 최저값 최소값. 그래서 0에서 100까지. 그러면 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깜빡깜빡 하는 게 마치 불이 깜빡이는 것 같죠. 또 하나 위글과 랜덤 값이 다른 속성이 있는데요. 위글은 떨리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속도를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랜덤은 속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프레임에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즉 기본적으로 속도는 위글에 30으로 한 것과 똑같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만 최소값 최대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하면은 이게 좀 뭐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값에서 예를 들어 50과 100을 아예 나눠서 50 이하는 0, 50 이상은 100 이렇게 해서 완전히 꺼지거나 완전히 켜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깜빡이는 익스프레션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if가 되겠습니다. if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if 해가지고 괄호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 이하는 0, 50 이상은 100으로 할 거기 때문에 x 항상 그렇지만 x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 값으로 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 자 이건 x는 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x는 랜덤에 0부터 100.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if x가 50보다 작으면, 자 이게 그 다음에 적는 게 이번에는 요 괄호를 써야 됩니다. 자, 이 괄호가 지금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괄호가 있고 다음에 대괄호, 중괄호 다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괄호는 보통 이 함수의 어떠한 설정 값들을 할 때, 즉 위글에서는 속도나 범위, 랜덤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등과 같이 뭔가 함수의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값들을 쓸 때는 일반적인 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대괄호는요, 좌표값, 절대적인 x축, y축과 같은 그렇게 정해진 좌표값 또는 칼라 같은 경우에는 RGB 해서 그런 값들, 또는 이게 3차원이 됐을 때는 XY, Z축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절대적인 그 레이어 값을 나타낼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는요, 함수 안에서 결과값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복잡할 텐데 일단 외워두는 개념으로 쓰십시오.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에는 중괄호를 쓴다. 그래서 x 값이 50보다 작을 때는 0을 생성하라는 거죠. 0을 생성하라.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100을 생성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 중요한 거 빠졌네요. 콜론. 그래서 랜덤을 주는데 0에서 100까지의 랜덤 값이 마구 생성이 되는데 50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00을 생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칸을 늘리면 보이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깜빡 하죠. 자, 여기 값을 보시면 0 아니면 10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아니면 100.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깜빡.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니면 100, 0 아니면 100, 0 아니면 100. 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값을 조정해서 꺼지는 거를 더 작게 하고 싶다. 즉 100을 더 많이 보이고 50을 더 적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범위를 0이 아니라 예를 들어 30부터 100까지 이러면은 당연히 꺼지는 게 더 작겠죠. 켜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식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40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켜져 있겠죠. 그래서 랜덤 값으로 적당히 조절을 하면 더 켜져 있는 것이 많을지 더 꺼져 있는 것이 많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0부터 80까지라고 하면 70까지라고 하면 꺼져 있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보이는 경우가 더 작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적절히 범위를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켜지는 경우가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켜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40부터 100까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확실히 랜덤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0과 100 값만 추출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자, 이 레이어는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자, 바로 보여야 될 레이어는 이 레이어죠. 이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파시티에 바로 그 익스프레션을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까지 아이언맨에 들어가졌네요.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정신이 없겠죠. 얘를 갖다가 30 정도로 하면 적당히 켜지고 적당히 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랜덤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만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랜덤 함수와 if 함수가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위글 같은 경우에 아까 x축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x는 하고 뒤에 이렇게 대괄호를 또 넣어서 0을 넣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랜덤 함수는 이렇지 않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딱 해도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굳이 테스트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뉴 솔리드 똑같이 만들고 이번에 똑같이 또 가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포지션으로 해서 X축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요 값을 가져야만 위글이 X축이나 Y축만 되는 거였었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 랜덤을 하게 되면 랜덤 함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랜덤 함수일 경우에는 랜덤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위에와 다르죠. 그래서 최대값은 200, 최소값은 0 아니면 중간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중간이 1280의 중간은 640이죠. 그러면 400에서 800 정도까지 움직이게 하는 거죠. X축을. 그리고 여기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랜덤 함수는 그냥 x, 360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움직이죠. 위글 함수와 랜덤 함수는 좀 다른데요. 위글 함수는 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벡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로 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걸 넣어줘야만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랜덤 함수는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생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바로 그 숫자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뒤에 복잡하게 안 해줘도 랜덤 함수는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위글 함수는 요 뒤에 이 0이 없으면 에러가 나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0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 솔로 버튼이 사라져서 그런데요. 이렇게
얘를 움직이게 랜덤 함수, 다음에 위글 함수. 조금 느낌이 다르죠. 랜덤은 각 프레임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네, 위글 값은 내가 프리퀀시, 떨림의 정도를 정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위글과 랜덤은 쓰이는 곳이 다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부분에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글에서 프리퀀시를 30으로 해놓으면 랜덤 함수와 동일한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랜덤 깜빡깜빡을 사용할 때는 위글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랜덤 함수로 해야만 깜빡깜빡하는 값을 구할 때는 꼭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